예, 계속해서 우리 245페이지 등기의 효력 보겠습니다. 자, 등기 쪽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은 등기에 진짜 필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등기의 효력이요. 등기라고 하는 거죠. 등기는 일종의 공시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기는 실체 권리와 비교해야 돼요.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에 알리는 기능, 그거 이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등기라고 하는 건 실체 권리와 비교해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의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서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는 등기의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거는 유효인 등기가 될 테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무효인 등기가 될 거예요. 자, 각각의 이제 효력을 한번 보시는데 여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무효 등기다라고 하는 건 그 등기가 어떻게 그렇게 격려됐느냐라고 해서 효력을 따져야 될 필요가 있고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그 등기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가 가등기일 수도 있고요. 본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을 별도로 봐야 되겠고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불일치 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단히 많은데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불법 말소, 유효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래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됐다. 이럴 때 그 어떤 효력을 부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등기가 실체 권리와 등기가 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양적 불일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체 권리의 관계와 등기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시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다.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등기법에 가면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과거에는 1부동산 1등기부의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그 원칙이 2011년도에 바뀌었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다. 그래서 2011년도 이전의 판례는 1부동산 1등기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판례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두 개 있다는 얘기죠.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중 보존 등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중 보존 등기는 둘 중에 하나가 무효일 겁니다.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과정의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제 우리 책의 순서대로 보면은 본등기 먼저 나오고 가등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는 사실은 이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본등기를 좀 나중에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등기 먼저 하고 책의 순서대로 본등기 먼저 했으면 좋겠지만 가등기 먼저 하고 본등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제가 가등기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고 책은 본등기, 책 순서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럼 설명은 가등기 먼저 할 텐데 가등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날 하기로 한 거야. 7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도인 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매 대금은 오늘 다 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가 이 12월 20일 날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그 대신 대금을 좀 깎아주겠다. 왜? 돈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그거는 좀 면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 쌍방의 간에 합의가 돼서 매매대금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12월 20일 날 받기로 했다. 그럼 을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야 그러면 12월 20일자로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등기 좀 해다오라고 하는 거야. 이 가등기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요. 이렇게 권리의 변동 청구권 12월 20일 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는데 그 권리 변동 청구권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순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는 12월 20일 날 본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등기에 의해서 의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권리가 변동이 될 텐데 본등기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시점은 12월 20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권리 변동 후에 순위를 따져야 될 일이 생기면 순위는 7월 1일자 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가 되면 권리 변동의 시점과 순위가 지켜지는 시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가등기하고 본등기까지 하고 깔끔하게 끝났다. 그러면 아무 일 안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8월 1일자로 매도하고 얘한테 이행까지 해주는 거죠. 매도하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거죠.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매매하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기 위해서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이때 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가등기가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에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하나가 있죠. 이게요.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고 혹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요.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됐을 때 그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만 가등기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서 야, 나 가등기 가지고 있는데 네가 왜 등기를 갖추고 있느냐 지워달라라고 하는 얘기 못하는 거야.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12월 20일이 되면 본등기를 청구하죠. 이때 본등기 청구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본등기 청구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병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왜?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여기에 시험에 물어보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본등기하고 병명의의 등기를 무효등기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효등기 말소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등기도 살아있고 이 등기도 살아있기 때문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아예 이 등기할 때는 병명의의 등기,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기 말소 청구 대상도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건 그럼 병은 8월 1일부터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12월 20일까지 요 기간 중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는 건 이익 얘기하는 거야. 사용이익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병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기간 동안 병은 완전한 권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갑에게 청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가등기의 효력을 하나 더 물어봅니다.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본등기가 됐을 때 또는 불법 말소됐을 때만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면 갑과 을 사이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둘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추정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추정적 효력도 없는 거예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이게 가등기의 효력이다라고 해서 가등기는 요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도표 하나씩 이렇게 그릴 줄 아시면 가등기와 관련된 건 나오면 무조건 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하다가 본등기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본등기 자체로서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이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을 거치다가 본등기가 됐다. 그럼 조금 지저분한데 품위는 좀 떨어져더라도 암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대변이 아주 잘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 대변 순추 후 그리고 점유의 효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뭐냐?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자체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건 권리의 성립 요건이면서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본등기가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본등기가 되면 그때 본등기 시 권리의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본등기가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하지만 본등기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됩니다. 본등기에 의해서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고요. 본등기가 있으면 일정한 추정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추정적 효력이 중요합니다. 추정적 효력은 적법이 추정이 된다. 어떤 적법이 추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물적 효력 그리고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추정적 효력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할 때 을명의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려면 병명의 등기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워져야 할 무효 등기일지라도 안 지워지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의 후등기를 저지하는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등기 하려면 이 등기를 지워야 한다. 그게 이제 본등기의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민법 245조 제2항에 245조 제2항에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그 등기는 동산의 취득 시효에 있어서 점유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뭐 이론적으로 조금 오버된 이론이긴 하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정답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답으로 들어가면 바로 분쟁이 생깁니다. 객관식 문제에서요. 이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대신 이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추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소송이 됐을 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둘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다,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입증이 필요한데, 어떤 권리 관계 추정받는 자는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권리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추정적 효력은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예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갑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현재 그럼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그 등기 과정에 병이라고 하는 자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되어 있는 이 물건의 등기 자체는 물적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적 효력은 이 등기는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등기 자체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현재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그 자가 입증해서 적법하지 않은 걸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은 적법한 권리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갑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병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개입했다. 그럼 그 병에 이미 등기가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에 대리권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럼 이 자가 대리권이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재된 권리도,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을의 소유권은 적법한 것,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을의 저당권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이요. 원인. 만약에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럼 그 매매도 적법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피담보 채권도 존재할 것이다. 빌려준 돈도 있을 것이다.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피담보 채권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교환도 유효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등기병의자의 이익이지만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을이 원래 이게 을 소유가 아닌데
다른 곳에 자기 집이 하나 있었고 1가구 1주택으로서 그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면책을 받으려고 했더니 면세가 되려고 했더니 다른 곳에 집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면세 대상이 아니더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을 스스로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이렇게 물적 효력을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물적 효력이 추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등기 명의자 을이죠. 그럼 을은 현재 명의자 누가 이 추정적 효력을 원용할 수 있나? 소송 과정에서 누가 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느냐 한 얘기죠. 소송 과정에서 현재 명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 제3자는 뭐가 얘기하느냐? 중개업자죠. 중개업자. A가 이 부동산을 중개하려고 보니까 이거 을 명의로 돼 있네요. 근데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갑인 거야. 그래서 갑이 이거 내 부동산인데 중개 좀 해주시오라고 했더니 A가 등기부 띄워봤더니 을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A는 갑한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 이거 사장님 거 아니네요. 사장님 걸로 등기돼 있어야 제가 사장님한테 의뢰받죠. 그랬더니 갑이 길길이 뛰면서 아니 이게 내 건데 왜 내 게 아니냐고 난리를 치면 A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입증해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명의가 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제3자도 이게 만약에 을 게 아니면 당신이 입증해 보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주장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원용이 되느냐? 누구에게 이걸 주장할까요? 전명의자뿐만 아니라 전명의자에게도 원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누구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는 을 게 아니고 갑 거네요. 그러면 A가 아니 갑 거면 당신이 입증해 보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쟁은 안 생기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할 때 가등기와 본등기의 효력을 같이 공부했는데 여기 우리 책에는 본등기 먼저 나오고 가등기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먼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책을 봐드리는 건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요. 요거 먼저 보고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45페이지 본등기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등기하게 되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생긴다. 이건 종류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대항적 효력이 생긴다. 본등기하게 되면 그때 대항할 수 있고 순위가 확정이 되는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거의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후등기 저지력과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뒷장에 후등기 저지력이 있을 겁니다. 공신력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버렸네요. 공신력은 없죠. 등기에는요. 자, 그래서 점유적 효력은 큰 의미 없는 거니까 더 어디 한 군데다가 후등기 저지력도 있다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추정적 효력은요. 의, 근거 이런 거 자꾸 이론적인 거 접근하시면 머리만 아파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거 빼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뭐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라고 하는 건지 별도로 보기를 하고요. 추정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복잡하게 무슨 소유권 보존 등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으로 나눠서 절대 권원불, 절대 권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화물 11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만 절대적인 권력도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절대 권원불, 좀 멋있네, 그렇죠? 좀 철학적이네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원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민법 시험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등기법이라고 하는 공시법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는 이제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정력이 그러면 언제 깨지느냐? 그거 한번 보시죠.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깨지느냐? 예를 들어서 갑이 이거 신축한 건물이에요. 신축을 갑이 했습니다. 갑이 신축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신축한 건물을 자기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 거야. 매매를 해서 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일종인 모두 생략 등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등기 할 때는 이 불일치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하고 본등기의 효력을 해야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역으로 이거 설명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참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매매를 했는데 지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체 권리가 을에게 있고 그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한 유효입니다. 유효인 등기인데 이상하게 일단 매매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끝났죠? 끝났으면 일단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적 효력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과의 매매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을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부정하니까 추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추정력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깨진다,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추정적 효력이 깨진다는 얘기는 등기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매매한 사실을 을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야. 매매한 사실을 을이 입증해야 될 입증 책임이 생겼다. 오로 해야 되나요? 입증의 의무가 생겼다. 원래 추정력이 있으면 입증 책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입증할 의무가 생겼다. 왜냐하면 갑이 자기가 매매한 사실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거 건축 허가 받을 때 갑 이름으로 받았을 테고 사용검사도 갑 이름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이게 내가 원시취득자라는 걸 입증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럼 갑이 입증을 했으면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취득자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건데 승계취득자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이것도 모두 생략 등기로서 실체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걸 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정력도 인정이 되는데 얘가 매도한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그때 깨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입증 책임이 생겼는데 혹시 입증을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 이 등기도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입증하지 못했으면 이 등기도 그때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예요.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에라고 해서요.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정도만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그래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서 갑이 그 매매한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정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 다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 추정적 효력은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이게 본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 있죠. 가등기. 가등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권리 변동 청구권의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있고 담보를 위한 가등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이다라고 하는데 본등기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여기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죠. 그럼 본등기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를 지켜주는 효력이 있고 또 하나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회복등기 청구 절차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중간 처분 등기가 있었어도 법률행위는 을하고 갑이 했기 때문에 갑에게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가등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가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이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났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저 책 가지고 안 됩니다. 요 내용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가등기하고 본등기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설명 이렇게 한두 번 봐가면서 잘 정리해야 되고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여기 있는 내용들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직권말소 해야 되느냐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자체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요 기간 중에 발생한 과실은 누가 갖느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그럼 권리 변동은 언제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시에 생긴다 이런 걸로 해서 오답으로 해서 많이 유도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 자체는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당사자 간에 가등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에 어떠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적 효력 정도는 인정된다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 뭐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 하는데 여기에도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서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 5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